말이 안 되잖아. 이게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야?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퇴직금 3억이 사라졌다는 말에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 이미 늦었어. 박정호 63, 37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퇴직 후 처음으로 은행에 갔던 날 그가 본 건 단 하나의 숫자였다. 잔액 0원. 그 돈은 아내 김미영이 관리하던 통장이었다. 출금 기록은 한 번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계획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출금일 아내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을까? 언제부터 이 모든 게 준비된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아내는 정말 혼자 한 일이었을까? 박정호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통장은 낡아 있었다. 37년 동안 그 통장은 늘 아내의 손에 있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잔액은 현재 0원입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온 대답이었다. 거래 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망설였다.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서. 박정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아내의 동의서였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흘러나왔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뒤에서 창구 직원이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박정호는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시선을 느꼈다. 근처 커피숍. 박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가 앞에 놓였지만 손대지 않았다. 내역서 맨 위. 입금 2024년 11월 15일 3억 원. 퇴직금이 들어온 날이었다. 37년을 다닌 회사의 마지막 돈. 그날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통장에 넣어둘게. 당신은 관리 잘 못하잖아.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니까. 하지만 그 아래엔 다른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출금 11월 18일 5천만 원. 출금 11월 25일 8천만 원. 출금 12월 2일 7천만 원. 출금 12월 9일 1억 원. 한 번이 아니었다. 나눠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획이었다. 그는 문득 달력을 떠올렸다. 그 날짜들은 모두 아내가 혼자 외출했던 날이었다. 11월 18일. 친정 좀 다녀올게. 11월 25일. 병원 검진이야. 12월 2일. 친구 좀 만나. 12월 9일. 시장 갔다 올게.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내는 늘 그랬다. 말수가 적고 설명이 짧았다. 그리고 그는 묻지 않는 남자였다. 출금은 전부 아내가 집을 비운 시간에만 이루어졌다. 박정호는 원래 말이 적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사람들은 말했다. 답답하다. 속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일터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아내의 방식을 지켰다. 돈도 그랬다. 월급 통장은 늘 아내 명의였다. 그는 매달 용돈만 받았다. 가족을 위한 일. 그 말 하나로 충분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때부터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다. 어디가? 나가. 저녁은? 각자 먹자. 부엌에서는 냄비 소리 대신 서랍 여닫는 소리만 났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서류 봉투 하나를 봤다.
이혼 상담 안내. 그는 봉투를 다시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내는 퇴직금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박정우는 다시 내역서를 봤다. 수취인 김영수, 아내의 친정 오빠였다. 한 번이 아니었다. 두 번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취인 현금 인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돈, 마지막 줄, 수취인 이선우,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아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박정우는 커피숍을 나섰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전화번호를 하나 꺼냈다. 김영수. 하지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왔어? 응. 그는 내역서를 가방 안쪽 깊이 넣었다.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그 날짜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정우는 알았다. 이 일은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아내 혼자 한 일도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묻지 않는 남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남자가 되기로 했다. 조용히, 말없이.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다. 퇴직을 했지만 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깨어났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눈. 잤어? 응. 짧은 대답. 박정우는 물을 따르다 컵 가장자리에 물을 조금 흘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제 본 내역서가 떠올랐다. 잔행영원, 김영수, 이선우. 지금 물어볼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오늘 뭐 할 거야? 아내가 먼저 물었다. 산책. 그래. 나 오후에 나갈 거야. 어디? 병원. 검진. 또 외출이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늘 먹던 메뉴였다. 하지만 아내는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잠깐 화면에 뜬 이름 하나. 선우. 박정우의 시선이 멈췄다. 누구야? 친구. 아내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아내의 친구 목록에 그 이름이 있었다. 박정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내역서를 다시 꺼냈다.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보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결혼 초기를 떠올렸다. 전세방에서 시작한 신혼.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다. 통장 하나 만들자. 생활비 모으는 거. 그래.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월급만 넣어. 박정우는 그게 아내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돈은 아내의 손에 있었다. 딸 수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 박정우는 우연히 서랍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했다. 이거 뭐야? 비상금.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괜히 신경 쓸까봐. 김미영은 통장을 다시 넣었다. 아무렇지 않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생겼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때부터 숨긴 통장은 한 번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돈 문제로 싸우고 싶어? 박정우는 물러났다.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수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다. 등록금이 많이 들어. 얼마?
한 학기에 400만 원. 통장에 돈 있잖아.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돈은 못 써. 왜? 노후 자금이야. 결국 대출을 받았다. 박정우는 퇴직 전까지 그 빚을 갚았다. 딸의 미래보다 아내의 통제가 먼저였다. 박정우는 서류를 더 뒤졌다.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통장 사본. 예금주 김미영. 개설일 2015년 3월 12일. 그 날짜를 그는 기억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해였다. 어머니가 남긴 돈. 그의 몫은 2천만 원. 저축해두자.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통장은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해지일 2024년 10월 30일. 퇴직금이 들어오기 불과 2주 전이었다. 퇴직금보다 먼저 과거의 돈이 정리되고 있었다. 봉투 아래에는 다른 종이가 섞여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법률 상담 예약 확인서. 상담 내용. 이혼 시 재산 분할. 숨이 막혔다. 퇴직하기 전부터 아내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우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설계였다. 저녁.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박정우는 숨을 들이켰다. 통장 확인했어. 정적? 잔액이 0원이더라. 그럼? 아내는 담담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김영수 오빠한테 돈 보냈더라.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가족이니까. 그럼 이선우는 누구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처음으로. 아내가 흔들렸다. 그날 밤 박정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37년. 그는 늘 물러나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침묵이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아내의 통제를 완성시켜줬다는 걸.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김영수. 통화음이 길게 울렸다. 정우야. 형님, 이선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잠시 침묵. 그 이름. 집에서는 꺼내지 마라. 전화가 끊겼다. 박정우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선우.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레가 아니라 내일이었다. 김영수를 만나는 날이. 박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잠은 오지 않았다. 뭐라고 물어야 하지? 그는 머릿속으로 문장을 바꿔보았다. 형님, 제 돈 어디 갔습니까? 너무 직설적이었다. 미영이가 왜 그 돈을 형님께 보냈을까요? 너무 돌아갔다. 어떤 말도 입에 붙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작은 방 책상으로 갔다.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왜 돈을 받았는가?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선우는 누구인가? 3가지 질문. 4번째는 적지 않았다. 미영이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가? 친구 만나. 오늘 점심 약속 있어. 김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누구? 친구. 박정우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63. 퇴직한 남자.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조용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다. 점심시간 초입.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박정우가 먼저 도착했다. 잠시 뒤 김영수가 들어왔다. 정우야. 형님. 어색한 인사.
5해 만의 만남이었다. 김영수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머리는 휘어졌고 시선은 자주 흔들렸다. 뭐 먹을까? 된장찌개요. 나도. 주문을 마치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김영수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태도였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박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응? 미영이가 형님께 돈 보낸 거, 그거 맞죠? 김영수의 수저가 멈췄다. 그걸 어떻게 해? 은행 내역을 받습니다. 미영이 허락은? 제 퇴직금이니까요. 김영수는 물을 마셨다. 손이 약하게 떨렸다. 부부 돈 아니야? 그 말, 아내에게서 들었던 말이었다. 1억 3천만 원입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받은 건 맞아. 근데 다 쓴 건 아니야. 그럼요? 3천만 원만 썼어. 나머지 1억은요? 김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사람한테 갔어. 누구요? 김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우. 그 이름, 내역서에서 봤던 이름이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럼 왜 보냈어요? 김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미영이가 시켰어. 김영수도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왜 형님 통장을 거친 겁니까? 그건 추적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거겠지. 형님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근데 미영이가 부탁했어. 어떤 부탁이요? 가족을 돕는 거라고. 저도 가족입니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선우 연락처는요? 없어. 계좌번호는? 지웠어. 왜요? 미영이가 지우래. 모든 말이 아내에게로 돌아갔다. 김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 나 여기까지야. 형님 아직 더 묻지 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바꿔. 그리고 서둘러 식당을 나갔다. 박정우는 따라가지 않았다. 붙잡아도 아무 말도 더 나오지 않을 걸 알았다. 식당을 나와 걷는 동안 머릿속이 비어 있었다. 김영수는 통로였다. 돈은 이선우에게 갔다. 그럼 답은 하나였다. 이선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박정우는 은행으로 향했다. 며칠 전 들렀던 그 지점. 같은 직원이 있었다. 혹시 이체받은 사람 정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 네.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시면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길은 하나뿐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박정우는 작은 방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중요 서류. 아내의 글씨였다. 아내는 집, 예금, 보험, 차량 서류가 들어 있었다. 모두 아내 이름이었다. 명의 변경 날짜는 2020년 여름.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몰라서. 그는 믿었다. 박정우는 서류를 덮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배제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에 적었다. 1. 변호사 상담. 2. 법적 조회. 3. 이선우 추적. 그리고 마지막 줄. 4.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정우는 5층짜리 건물 앞에서 한 번 숨을 골랐다. 입구 안내판에 작은 글씨가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박혔다. 최진호 법률사무소 3층 이혼재산 전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63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평생 상담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3층. 복도는 조용했고 문패는 단정했다. 노크.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책장 가득 법률 서적. 창가 책상에 앉은 50대 초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정호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박정호는 의자 끝에 앉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전화로 들은 것보다 서류가 많네요. 박정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통장 내역서, 일정표 사진, 재산 서류. 변호사는 말없이 종이를 넘겼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한참 뒤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상태로는 박 씨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짐작했던 말이었다. 집, 보험, 예금 대부분이 부인 명의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명예 자체가 소유를 100% 결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입증 책임이 생깁니다. 입증. 박 씨가 내 것도 있다를 증명해야 해요. 박정호는 숨을 내쉬었다. 평생 증명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살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퇴직금은요? 퇴직금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빠져나갔죠. 박정우가 낮게 물었다. 그럼 끝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내역서 한 줄을 펜으로 짚었다. 이건 현금이 아니라 이체가 있네요. 네. 김영수 그리고 이선우.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부인이 자기 명의 돈을 쓴 건 표면상 문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혼 준비 시점에 거액을 제3자에게 반복 이체했다? 변호사는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이건 법원이 재산 은닉 또는 재산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박정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되찾을 수 있습니까? 되찾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추적할 명분이 생깁니다. 추적.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박정호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길이라는 게 생긴 느낌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2가지요. 변호사는 손가락을 2개 폈다. 첫째, 이선우의 신원. 둘째, 부인이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정황 증거. 박정호는 일정표 사진을 떠올렸다. 10월, 법률 상담, 시세 조회. 이미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박 씨는 지금부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박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혼 조정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린 듯했다. 변호사님, 네. 꼭 이혼까지 가야 합니까? 변호사는 단정하게 말했다. 그건 박 씨가 선택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뭡니까? 부인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박 씨가 가만히 있으면 박 씨는 방어만 하는 입장이 됩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다. 그리고 대화는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세요. 부인이 재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박정호는 명함을 받았다. 종이가 손끝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사무소를 나와 걷는데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바닥은 아니었다. 그는 문득 딸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정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수연아.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딸은 한 번에 알아챘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박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랑 돈 때문에.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낮게 말했다. 나 알고 있었어. 박정우의 발이 멈췄다. 뭐를? 엄마가 요즘 이상한 통화 많이 했어. 그리고 진명에 바꾼 것도. 너 그걸 언제? 작년에 등기부등본 우연히 봤어. 그때부터 찜찜했는데 아빠는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딸의 말끝이 떨렸다. 화인지 서운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왜 말 안 했니? 말하면 아빠가 믿었을까? 박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마. 그 말이 누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다. 고맙다. 고마워할 거 없어. 아빠는 아빠 편도 좀 들어. 그녀는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진짜로. 박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고맙다. 딸이 증인이 될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몰랐던 시간의 증인이. 저녁 7시. 집에 불이 꺼져 있었다. 아내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박정우는 작은 방에 앉아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정말 여기까지 와야 하나?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기록을 남기라. 30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응. 아내는 가방을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박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김미영이 멈췄다. 무슨 얘기? 퇴직금. 아내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또 그 얘기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 필요해? 누구한테? 박정우는 한 박자 쉬었다. 나한테. 부부 재산이라니까. 부부 재산이면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김미영이 비웃었다.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를 말해? 박정우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보여줘. 어디에 썼는지. 증빙. 김미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못 보여줘. 왜? 알 필요 없어. 박정우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럼 법으로 확인할 수밖에. 법? 아내가 한 발 물러섰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 만났어.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췄다. 처음으로 아내가 통제가 아니라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11시. 집이 조용해졌을 때 박정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수연이었다. 아빠 엄마 책상 서랍 열쇠, 화장대 아래 작은 상자에 있어. 엄마가 늘 거기 숨겨. 박정우는 문자를 2번 읽었다.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안방에서 물소리가 났다. 아내가 샤워 중인 것 같았다. 박정우는 숨을 죽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장대 아래 작은 상자. 손을 넣자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다. 열쇠. 그는 잠긴 서랍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열쇠가 한번 헛돌았다. 딸이 어릴 때 손을 놓지 말라고 했지. 그 말이 떠올랐다. 찰칵. 서랍이 열렸다. 파일 하나. 개인 서류. 박정우는 첫 장을 넘겼다. 이혼 합의서 초안. 재산 분할 부인 70%, 남편 30%, 퇴직금 항목 공란. 다음 장. 재산 목록. 집, 예금, 보험, 차량. 전부 아내 명의로 정리돼 있었다. 박정우는 숨을 삼켰다. 처음부터 이게 결론이었구나. 그는 사진을 찍었다. 1장, 2장, 3장. 물소리가 멈췄다. 박정우는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열쇠도 정확히 원래 자리로. 그는 방에서 빠져나오며 자기 숨소리가 들킬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박정호는 찍어둔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는 알았다. 아내는 감정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서류로 움직였다는 걸. 하지만 자신도 이제 서류를 가질 수 있었다. 변호사, 녹음, 딸의 증언, 그리고 오늘 찾은 문서. 그는 메모지에 적었다. 내일 할 일, 변호사에게 사진 전달, 조정 신청 준비, 이선우 계좌 추적 절차 확인. 마지막 줄을 적다가 펜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적었다. 사나를 지킨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이상하게 상쾌했다. 박정호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떠올렸다. 일주일 후 박정호는 가정법원 앞에 섰다. 회색 건물, 입구 앞엔 사람들이 줄처럼 흘렀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들었다. 누구도 남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박정호도 그랬다.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내가 올 곳이었나? 하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멈추면 안 됐다. 3층 가사조정계.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겼다. 이혼 조정 신청이시군요. 네. 재산분할도 함께 신청하셨어요?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대방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기일은 통상 23주 정도요. 박정호는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다. 통장 내역, 재산 목록, 합의서 사진, 일정표 사진. 직원은 몇 장을 더 자세히 봤다. 이체가 여러 번이네요. 네. 상대방 재산 내역 공개 요청은 조정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금융거래 관련 확인도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박정호는 한 가지를 낮게 물었다. 이선우 그 사람도요. 직원은 딱 잘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규정처럼 말했다. 거래 상대방 정보는 절차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길이 보였다. 접수 도장이 찍혔다. 완료됐습니다. 박정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줬다. 접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상대가 움직인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 무렵 박정호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김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등기봉투, 법원 도장이 찍힌 봉투였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다. 하지만 눈은 흔들렸다. 박정호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진짜 했어? 응. 김미영이 봉투를 탁 치며 말했다. 미쳤구나. 박정호는 처음으로 바로 대꾸했다. 미친 건 내가 아니야. 김미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37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박정호는 천천히 말했다. 끝내려던 건 너였잖아. 합의서도 일정표도 다 봤어. 김미영의 입술이 굳었다. 그건 대비였어. 대비면 왜 퇴직금은 숨겼어? 부부 재산이니까. 익숙한 말이 튀어나왔다. 박정호는 그 말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부부 재산이면 법원에서 다 보여주면 돼. 김미영이 잠깐 숨을 멈췄다. 박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특히 이선우. 그 사람은 조정에서 숨길 수 없어. 김미영의 얼굴이 아주 잠깐 하얘졌다. 아내는 이혼보다 이선우에 더 크게 흔들렸다. 다음 날 오전 최진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씨, 통지서 받으셨죠? 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벌써요? 네. 강수진 변호사. 조정 전에 합의 보자고 연락 왔어요. 박정호는 조용히 물었다.
조건이 뭡니까? 재산분할 5대5.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 박정호는 한 박자 쉬었다. 퇴직금은요? 그건 언급이 없습니다. 박정호는 그제야 확신했다. 상대는 조용히 끝내고 싶다. 그 말은 하나였다. 숨기고 싶은 게 있다. 안 됩니다. 박씨, 퇴직금, 이선우. 그게 안 나오면 합의 못합니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린 그 지점으로 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정호는 창밖을 잠깐 봤다. 처음으로 그는 대응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박씨,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선우요? 네. 이름과 생년 그리고 거래 패턴. 전부가 아니다. 박정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어떤 패턴입니까? 변호사는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2020년부터 소액이 꾸준히 나갑니다. 매달 비슷한 날짜에 50만 원 내외. 박정호는 숨이 턱 막혔다. 4년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큰 돈이 들어갔고요. 메모는요? 대부분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그 단어가 입안에서 씹혔다. 집 관리비? 차량? 보험? 아니면 사람? 박정호는 아주 낮게 말했다. 관리비라니. 퇴직금은 사건이었고 4년의 송금은 습관이었다.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왔다. 아내가 없는 시간을 골랐다. 아빠. 응. 수연은 핸드폰을 내밀었다. 나 인터넷에서만 찾은 거 아니야. 그럼 회사 선배가 금융 쪽인데 이름 보여줬더니 예전에 문제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 수연이 화면을 넘겼다. 오래된 기사 캡처. 커뮤니티에 남아있던 글.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흔적. 자산관리. 고객 자금 분쟁. 업계 퇴출. 박정호는 천천히 읽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을 믿었다고?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믿은 게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엮여 있었던 것 같아. 박정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오래전부터. 수연이 창고에서 앨범을 꺼내왔다. 먼지 냄새가 났다. 결혼식, 돌잔치, 여행. 평범한 가족의 기록. 그런데 수연이 한 장에서 손을 멈췄다. 이거.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모임 사진. 그리고 그 끝에 남자 하나.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8년 재테크 모임 이선우 선생님. 박정호는 그 글씨를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1998년. 그때부터라면 이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이선우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오래된 설계자였다.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박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여보. 김미영이 멈췄다.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였다. 조정 취하해. 박정호는 묻지 않았다. 바로 말했다. 이선우.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그 이름 왜 꺼내? 관리비로 4년을 보냈더라. 김미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박정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리비가 뭐야? 그냥 관리. 뭘 관리하는데? 아내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박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정에서 다 묻겠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지 마. 왜? 그 사람 건드리면 커져. 박정호는 그 말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들었다. 아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남편도 이혼도 아니었다. 이선우였다. 박정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관리비,
그 단어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줄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싸움의 상대는 아내가 아니라 설계자다. 조정 당일 법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다. 박정호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옆에는 최진우 변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긴장되시죠? 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갑니다. 말은 짧게. 핵심만. 조정실 문 앞. 반대편 끝에서 발소리가 났다. 김미영이 걸어왔다. 어두운 정장, 단정한 머리, 굳은 입술. 그리고 그녀 옆 강수진 변호사.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김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마치 박정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피하듯.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조정위원 2명. 60대 남성, 50대 여성. 오늘은 이혼 조정 및 재산분할 관련입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신청인 박정호 씨는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산 은닉 정황으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강수진 변호사가 바로 받았다. 피신청인 김미영 씨는 이혼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은닉이 아닌 가정재산 관리였습니다. 남성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핵심은 돈의 흐름이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조정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여성 조정위원이 김미영을 바라봤다. 김미영 씨, 남편 퇴직금 3억이 들어온 뒤 분할 이체가 있었죠. 김미영이 짧게 말했다. 네. 그중 하나가 이선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다. 강수진 변호사가 손을 살짝 올리며 진정시키는 동작을 했다. 조정위원이 묻는다. 이선우 씨는 어떤 분입니까? 김미영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재무 상담을 해주는 분입니다. 박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씹었다. 상담. 그 단어는 예쁘지만 그동안의 관리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강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투자 계약서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부동산 간접 투자. 조정위원들이 넘겨봤다. 박정호도 멀리서 훑어봤다.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서명도 있고 도장도 있었다. 그런데 딱 한 줄이 박정호 눈에 걸렸다. 원금 보장은 불가하며 투자자 김미영은 관리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박정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의 제기 불가? 투자자가 항의도 못하는 계약이 어떻게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나? 남성 조정위원이 물었다. 수익 지급은요? 김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아직 2020년부터면 4년인데요.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 순간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여성 조정위원이 다시 묻는다. 투자금 총액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김미영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선우 씨가 연락이 안 되는데요? 김미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네. 박정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박정호를 봤다. 뭘 처음 들으셨다는 겁니까? 투자도 계약서도 그 사람 이름도요. 박정호는 김미영을 똑바로 봤다. 왜 나한텐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김미영의 눈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렸다. 박정호는 짧게 덧붙였다. 37년 동안 난 한 번도 숨긴 적 없었어. 그 말이 조정실에 떨어졌을 때 김미영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김미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 무서웠어. 조정위원도 변호사도 말을 멈췄다. 무서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성 조정위원이 물었다. 김미영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말했다. 늙는 게, 돈 없이 늙는 게. 박정호는 숨을 멈췄다. 김미영이 계속했다. 나는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이 없었어. 당신 월급은 당신 거였고 나는 늘 불안했어. 박정호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남의 손에 맡겼어? 김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우 씨가 관리비만 내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 남성 조정위원이 묻는다. 관리비요? 정확히 뭡니까? 김미영이 말을 멈췄다. 그게 강수진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해당 표현은 단순 송금 메모입니다. 실질은 투자 추가 납입. 그때 박정호가 말을 끊었다. 관리비라는 말, 집 관리비처럼 들리게 하려고 적은 거지. 김미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관리비는 생활비가 아니라 통제 비용이었다. 숨기기 위한 말이었다. 여성 조정위원이 단정하게 말했다. 지금 이혼 여부보다 더 급한 건 투자금 회수입니다. 남성 조정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가 있으니 반환 요구는 가능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김미영이 급히 말했다. 주소는 알아요. 조정위원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두 분이 같이 가세요. 김미영의 표정이 굳었다. 박정호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조정위원이 못을 박듯 말했다. 서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도 지금은 같은 이해관계입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 전에 이선우 씨를 만나보고 결과를 가져오세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조정실 밖 복도. 변호사들이 각자 전화하러 흩어졌다. 박정우와 김미영만 남았다. 김미영이 먼저 말했다. 내일 갈래? 박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전 10시. 그래. 그리고 김미영이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해. 박정우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나도 모른 척한 게 많았지. 둘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각자 다른 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목표를 품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정우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아빠, 내일 엄마랑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 진짜 조심해. 알아. 녹음. 그리고 절대 집 안 깊게 들어가지 마. 박정우가 웃지도 못하고 말했다. 그래. 아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갈게. 박정우는 짧게 말했다. 고맙다. 밤 11시. 김미영이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박정우는 지도를 켰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자마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정우 씨죠. 박정우의 숨이 멎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웃지도 않았다. 내일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이선우 씨입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한마디. 관리비 그건 투자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파면 부인부터 무너집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박정우는 한참 동안 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창밖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내일 문을 열면 돈보다 더 큰 게 나온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거실엔 낡은 소파, 벗겨진 벽지,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선반.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실 한쪽에만 새것 같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선우가 말했다. 앉으세요. 박정우와 김미영이 나란히 앉았다. 이선우는 맞은편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우 씨, 네. 왜 연락을 안 받았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김미영의 숨을 끊어놨다. 4년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4년 동안 내 돈을 맡아놓고 연락 한 통 없이 죄송합니다로 끝내요? 박정우가 낮게 말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선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꺼져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가 서류를 꺼냈다. 2020년부터 김미영 씨가 맡긴 돈은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어디에 넣었죠? 경기도 외곽 토지였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면적 500평, 매입가 2억. 박정우가 종이를 넘기자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다. 중개인 개발 담당 S. 박정우의 눈이 잠깐 멈췄다. 안에 일정표에 적힌 SC 면담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참았다. 나머지 5천은요. 이선우가 입술을 핥았다. 수수료 세금 그리고 박정우가 재촉했다. 제 컨설팅 비용입니다. 김미영이 짧게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컨설팅 비용을 먼저 떼고 시작했어요? 이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정우가 물었다. 그 땅 지금 얼마입니까? 이선우는 시선을 피했다. 1억 2천 정도입니다. 김미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요? 김미영이 소리쳤다. 취소된 걸 알았으면 왜 그때 멈추자고 안 했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취소 사실을 이미 알고도 숨겼다.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올해 11월 1억이 추가로 갔습니다. 그건 토지와 별개죠. 이선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돈 어디 갔습니까? 그건 이선우가 말을 더듬었다. 김미영이 끼어들었다. 부동산만 하라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이선우가 입을 열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뭘로? 주식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더 현실적인 최악이었다.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이선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천만 원 정도. 김미영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떨렸다. 내가 2억 5천을 3천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었다. 그녀는 이선우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박정우가 마지막 확인을 했다. 그리고 그 1억은 이선우가 마침내 말했다.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박정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누구 빚을? 다른 고객들이요.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돈 갚으려고 내 돈을 쓴 거예요? 이선우는 고개만 숙였다. 죄송합니다. 박정우가 말했다. 지금 남은 돈이 3천이라 했죠. 네. 그럼 지금 이체하십시오.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요? 이선우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김미영이 울음을 터뜨리듯 소리쳤다. 살아요? 그럼 우리는요? 박정우는 한마디로 잘랐다. 이체 안 하면 오늘 바로 고소합니다. 이선우가 고개를 흔들었다. 고소해도 돈 못 받습니다. 박정우가 가방에서 폰을 꺼냈다. 녹음 화면을 보여줬다. 방금 남의 돈 갚았다고 했죠. 그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유용입니다. 이선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박정우는 이어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조정실에서 받은 계약서 사본이 아니었다. 이선우가 서명한 투자금 반환 약정간단 메모 형태. 날짜는 2024년 10월. 퇴직금 입금 직전이었다. 김미영도 그걸 처음 보는 눈이었다. 이거 언제 쓴 거예요?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퇴직금 입금 전부터 이선우는 이미 돈이 막힌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약정을 받아두고도 더 끌어다 썼다. 박정우가 말했다. 이체하세요. 지금. 이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만졌다. 계좌번호. 김미영이 계좌번호를 불렀다. 손가락이 떨려 숫자가 2번 꼬였다. 다시요. 박정우가 말하자 김미영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말했다. 잠시 후. 입금 알림. 3,250만 원.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기쁨이 아니라 무너짐의 눈물이었다. 박정우가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이 토지 등기 명의가 당신이라고 했죠. 네. 그럼 당신이 팔아서 돌려줘야 합니다. 팔겠습니다. 언제? 한 달 안에. 박정우가 바로 끊었다. 2주.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2주는 어렵습니다.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S부터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중개 담당이 S로 되어 있네요. 박정우는 서류를 톡 두드렸다. 이 사람 누구죠? 김미영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이선우가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건 그냥. 박정우가 한 발 더 들어갔다. 우리 쪽 변호사가 법원 통해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당신이 혼자 한 건지 누가 뒤에 있는지. 이선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2주 안에 하겠습니다. 박정우가 마지막으로 못 박았다. 2주. 못 지키면 토지 가압류 신청합니다. 대문을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김미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어나요. 다 잃었어요. 박정우는 한참 서 있다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 잃은 건 아니에요. 뭐가 남았는데요? 박정우는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돼요. 김미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철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김미영이 작게 말했다. 당신한테 미안해요. 박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왜요? 당신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불안한데 난 조용히 있으면 평화라고 착각했어요. 김미영은 눈을 닦았다. 나도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대화가 생겼다. 그날 밤 박정우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토지 계약서 뒤쪽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메모였다. 이선우의 글씨. S에게 먼저 정리. 미영은 아직 모름. 정우가 움직이면 위험. 박정우는 숨이 멎었다. 미영은 아직 모름? 그 말은 아내조차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김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요? 박정우는 메모를 바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말이 울렸다. 이건 끝이 아니야. 박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최진호 변호사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다. 계약서에 S가 있습니다. 이선우 뒤에 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박정우는 다시 가정법원에 왔다. 이번이 마지막 조정이었다. 복도에서 최진호 변호사를 만났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끝내시면 됩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딱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다. 참는 게 평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반대편에서 김미영과 강수진 변호사가 걸어왔다.
김미영은 여위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인사를 했다. 들어가시죠.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조정실 쪽으로 걸어왔다.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어딘가 낯이 익었다. 박정호의 눈이 순간 굳었다. 그 남자는 조정실 문 앞에서 강수진 변호사와 아주 잠깐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이처럼. 최진우 변호사가 낮게 말했다. 박 씨, 저 사람 혹시... 박정호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다. 파라에서 나온 그 메모. S에게 먼저 정리라고 적힌 종이. 오늘 끝장내자. 조정실은 지난번과 같았다.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다. 남성 조정위원이 물었다. 지난번 이후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최진우 변호사가 답했다. 이선우 씨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총 1억 5,750만 원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최종 결정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관계 회복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침묵. 박정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이혼을 원합니다. 김미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처럼 말했다. 재산 분할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때 박정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조정위원님, 재산 분할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정호는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말없이 조정위원 앞으로 밀었다. 조정위원이 읽었다. S에게 먼저 정리. 미영은 아직 모름. 정우가 움직이면 위험. 조정실 공기가 달라졌다. 여성 조정위원이 물었다. S가 누구입니까? 강수진 변호사가 즉시 끼어들었다. 그건 조정과 무관한 사정 메모입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 돈이 사라진 구조의 핵심입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토지 중개 내역. 담당자 S. 그리고 또 한 장. 이선우 휴대폰에서 확보된 문자 캡처 공증 신청 중. 거기에는 이름이 있었다. 서동석. 부동산 중개개발 브로커. 그리고 박정호가 조정실 문을 한번 쳐다봤다. 아까 복도에서 본 남자. 바로 그 남자였다. 박정호가 차분히 말했다. 조정실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S입니다. 강수진 변호사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김미영 씨, 저 사람을 아십니까? 김미영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 처음 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정호가 한마디를 더했다. 그런데요. 제 아내 일정표에는 S씨 면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선우 씨가 소개해줬다고만. 소개? 박정호가 짧게 웃었다. 소개로 3억이 움직입니까? 조정위원이 강수진 변호사를 바라봤다. 강 변호사님, 이 사안은 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 은닉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강수진 변호사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제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받았다. 맞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김미영을 보며 한마디를 더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려고 저를 속인 건 아닙니다.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정호가 조정위원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선우, 서동석. 이 두 사람에 대해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 씨, 그럼 돈은?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도, 진실도 둘 다 찾겠습니다. 조정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남성 조정위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조정안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피신청인 측도 향후 손해를 줄이려면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협조할게요. 그 말이 나오자 박정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합의안을 다시 꺼냈다. 단 내용이 달라져 있었다. 회수된 현금 1억 5,750만 원, 박정우 1억 2천만 원, 김미영 3,750만 원, 주택시세 5억, 김미영 명의 유지, 박정우에게 2억 지급 분할 가능, 보전 조치 포함. 추가 조항 핵심. 이선우 서동석 관련 반환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박정우 60%, 김미영 40%로 배분. 김미영은 사건 조사 소송에 성실히 협조. 조정위원이 물었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김미영이 먼저 말했다. 동의합니다. 박정우도 짧게 말했다.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 성립. 조정실을 나오자 복도가 길게 느껴졌다. 김미영이 먼저 말했다. 정우 씨. 네. 정말 미안해요. 박정우는 한참 후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한 걸로 끝내지 맙시다. 김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앞으로는 딸 앞에서라도 서로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김미영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선우 씨 같은 사람 다시는 믿지 마요. 김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안 믿어요. 그날 저녁 박정우는 수연을 만났다. 아빠 끝났어? 끝났다. 엄마도 인정했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아빠 고생했어. 박정우는 딸의 손을 잠깐 잡았다. 너 하나 잘 키운 걸로 됐다. 내 인생은 망한 게 아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웃었다. 아빠 멋있는 말 하지 마.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최진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씨, 서동석 잡혔습니다. 박정우는 말이 없었다. 이선우도 조사 중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군요. 박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돌려받을 돈은요? 추징 절차 들어갑니다. 시간은 걸려도 추가 반환 가능성 있습니다. 박정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그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했다. 늦었지만 오긴 오는구나. 밤, 박정우는 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내가 잃은 것 돈, 믿음, 37년의 착각. 내가 얻은 것 진실, 딸,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 이제 내 인생은 내 통장으로 시작한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아빠, 주말에 사진 찍으러 갈래? 그래. 나도 배울래. 좋지. 박정우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화면이 어두워지며 자막. 노후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라면 용서하셨나요? 끝내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다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과 큰 힘이 됩니다.